안녕하세요.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이세진입니다. 근거 없는 자신감은 망상이다. 제목이 세죠? 여러분 음악 들으시죠? 음악 들으면서 그리웠던 지난 날을 추억할 때도 있고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누군가에게 보낼 때 음악을 타기도 하고요.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현실과 환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. 어릴 때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우쭐해 하기도 하고 의사와 환자놀이, 선생님과 학생놀이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요. 애착 인형이나 음악, 예술, 문학작품 아주 여러 가지 속에 우리는 상징을 심어 놓아요. 어릴 때 이런 경험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요. 어른이 돼서는 성취물을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결과물이나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. 마냥 나의 환상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. 또 세상이 워낙 폭폭해지다 보니까 욜로 문화도 생기고 근자감 하면서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죠. 근데 이런 시류가 스낵컬처처럼 좀 즐기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나 미래 신경 써봤자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. Here and now. 이런 여러 가지 심오한 철학들을 담긴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. 그 일환으로 저는 근자감이라는 표현도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회생활 할 때 대인관계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데서도 근자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자감이 왜 생길까요? 저도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엄연하게 보면 현실을 직면해 보면 나는 성취를 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과 은근히 비교도 되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마음 속상하잖아요. 그때 개인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. 너 잘할 수 있어. 넌 소중한 존재야. 근데 이 근자감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활용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고요. 때로는 망상해질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루는 영상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자신감이나 자존감, 이 자기감에서 나오는 거죠.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.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타고나게 인지 능력이 어떻다 이런 부분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, 가정 환경이라든가 건강, 재정,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, 친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를 정의를 내릴 텐데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서로가 비교가 될 때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. 부족함을 느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? 학원을 가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려고 노력을 하죠.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스펙트럼 쪽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 주소도 확인을 하고 내가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이 간극을 메꾸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? 나는 왜 실패했는가? 나름 전략을 세워서 노력을 하게 마련이잖아요. 근데 근자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무시하고 하지도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또 이런 생각들이 더 부풀려지고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. 내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주하기 싫고 두려운 거죠. 혹은 타개해낼 만한 능력이나 용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게 된 원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노력하지 않고서도 다 할 수 있어. 한때 나 잘 나간 적 있었거든. 사람들이 날 무시해봐. 너네가 해온 성취들, 자원들 내가 그거 활용할 수 있어. 나는 소중한 사람이거든.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를 무시하고 나만의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발전하면 망상이 되는 거거든요. 망상은 일종의 환상의 영역입니다. 분명 똑같이 사람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살아가지만 그 환상이라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망상이 좀 심해지게 되면 자기애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나 책을 읽으면서나 예술 작품을 접하면서나 또 이런 대상들과 소통하면서도 나의 기존의 틀을 깰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. 이게 망상이 아니고 뭐겠어요. 저도 힘들 때 음악 듣고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좀 징징대면서 너무 힘들다.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받기는 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그렇다고 믿어버리게 되고 타인에게도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고 그 기준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이건 망상이죠. 근거가 없는 망상입니다. 그래서 시쳇말로 우리가 근자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조심해야 될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일터로 나오다 보니 이게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예술 작품도
또 찾게 되고 나름대로 힐링하는 방법도 모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우리에게 환상의 영역은 존재하지만 엄연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현실을 회피하다 보면 정말 환상의 공간이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거든요. 또 성격 장애로도 발전될 수 있고요. 이런 분들과 일터에서 만나면 근거 없이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굉장히 참지 못해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한다든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한다든가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굉장한 정치력을 이용한다든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주 비난하고 멸시하고 악담, 험담을 퍼붓고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. 현실과 환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의 세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. 인간이란 게 늘 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당연한 인간의 특성이지만 이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보고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자감은 망상이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